이건 수험생분들뿐 아니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사실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서영입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제가 수능시험을 본 거는 10년도 사실 더 지났지만 지금도 예민할 때는 수능시험 보는 꿈을 꾸곤 해요. 제가 고3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보냈다라고 저는 자신을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체력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수능시험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 지금부터 챙기셔야 할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입니다. 흔히 수능시험 날처럼 시간표를 짜서 생활 패턴을 바꿔보라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이건 수능을 코앞에 둔 하루 이틀 전에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서서히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난 아침잠이 많아요 또는 낮에는 공부가 잘 안 돼서 밤에 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당장 고쳐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습관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기는 힘들고요. 또 바뀐 생활 패턴을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고 2시간 정도 지나야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보통 고등학생분들이 등교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혹 늦게 일어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수능시험 날 8시 10분에 입실해서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가 시작되는데요. 이 국어가 시작되기 전 2시간을 계산해보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계산하여 12시 내외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숙면 취하기입니다. 우리는 잘 때 보통 5번에서 7번 사이에 렘 수면 사이클을 겪는데 3단계 수면인 깊은 잠에서 크고 느린 델타파가 나타납니다. 이 수면 단계는 아주 깊은 잠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세포가 재생되고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이 3단계 수면에서는 신체의 물리적 회복 외에 정신적인 회복도 나타납니다. 느린 파동으로 뇌의 활동이 적어지면서 기억의 저장과 정리, 집중력 및 인지 능력의 향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여 공부하는 양을 늘린다 하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몸의 회복이 더뎌지고 뇌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자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잠이 부족하다고 인지하여 실제로 낮에 졸림이 오는 주간 졸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간에 잠이 오게 되면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학습의 능률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코르티졸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해 쉽게 접하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를 줄이시고요.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고 빛과 소음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평상시처럼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지 않기입니다. 이건 수험생분들뿐 아니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사실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 애가 잠도 못 자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요. 보양식 좀 해줘야겠어요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보양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평소에 주로 먹었고 평소에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던 음식들로 식단을 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양식들은 고열량, 고지방식이가 많은데요.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인 음식이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험생분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식후 더부룩함, 만성 소화불량, 변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소화에 유리하지 않은 보양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장애가 가중되어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고열량, 고지방 식이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소화기로 혈류가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식곤증이나 집중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수험생분들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거나 야식을 주로 드시는 것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긴장 관리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의자에 장시간 경직된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목, 어깨, 등의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목, 어깨의 근육 긴장은 근육 통증뿐 아니라 두통을 유발하여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근긴장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근육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간표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은 8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80분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후 휴게를 갖는 2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20분 내내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한 후 잠깐 동안은 기지개도 펴고 몸도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올라올 때는 뒷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움푹한 지점, 이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풍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압하여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근긴장 관리를 위해 가벼운 운동도 좋은데요. 무리한 운동은 전신적인 피로감을 유발하여 추천드리지 않지만 30분 정도 줄넘기나 가볍게 달리기, 산책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이런 운동들은 전신적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안 움직여서 생길 수 있는 관절이나 근육의 가동성 저하를 예방 또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환절기 건강 지키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앞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특히나 비염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느라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서 특히나 이 질환의 발병률이 높고요. 예민한 시기인 만큼 더욱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비염이나 감기로 인해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신경 쓰이지만 상소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하여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흡기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여 찬 공기가 호흡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실내 습도는 50% 정도이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호흡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비염이 있거나 이미 감기에 걸린 친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여 빠른 시일 내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사 김소영이었습니다.